오늘은 조지아주 소아니시에서 회계 사무실을 운영 중인 킴 앤 컴퍼니 애틀란타 회계법인과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계사님. 예, 안녕하세요, 설성희 사장님. 네, 오늘은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예. 손님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예. 먼저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바이어 입장에서 집을 구매하실 때 매매가 1 밀리언 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세금 보고를 얼마에 했어하는지요? 거주용과 투자용일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RS에서 생각하는 그 집 구매에 대한 그 페이먼트, 보통 네. 월페이먼이라고 하죠. 네. 월페이먼을 이제 전체 수입의 3분의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지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앞서 예로 드신 100만 불짜리 집을 매매가 100만 불을 예로 드셨는데 네. 100만 불의 집을 50만 불 다운페이 하시고 네. 이자율 한 4% 정도의 네. 이제 정도로 이제 집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신다면 네. 그 계산하면 이제 융자 기간 30년 기간일 경우에 월 페이먼트가 대략 한 2,400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 2,400불. 네. 예,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세금 보상으로 이제 지금 보시 나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총 이제 1년 연 인컴으로 이제 순 인컴이 되겠죠. 네. 그걸 환산하게 되면 2,400불에다가 이제 전체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되니까 곱하기 3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하시고 그걸 다시 12개월로 곱해 주시면 네. 한 대략 한 86,400불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순수한 이제 그 100만 원짜리 집을 50만 원 다운페이 하시고 4% 이자율로 30년 상환하실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금액이 되실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외국인이 융자를 받을 시에는 어떤가요? 외국인이 융자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융자하실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외국인은 이제 소셜 넘버 같은 사회적 보장 번호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레딧 이제 리포트에 관련된 히스토리도 없으시고 점수도 그렇죠. 없으시고 네. 그 때문에 아마 이제 다운페이 같은 것도 아마 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자율도 좀 더 높다는 거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다운페이 하고 4% 정도의 이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건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현재 이자율로 크레딧 점수가 740점 이상일 때 예. 현재 이자율로는 2.7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한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달에요? 아마 2.75로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30년 상환일 경우에 아마 월 페이먼트가 한 2,041불 정도 나올 겁니다. 아, 네. 한 그것도 이제 400불 정도 예, 차이 나고 그다음에 네. 그것도 연 인컴으로 따지게 되면 한 73,400 얼마 나오게 되겠죠. 아, 예, 예. 오케이.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에서 조지아로 미국 집을 살 때 예.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를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한국인이 미국에 집을 구매하실 때 한국에서 네. 세금 보고하신 그 자료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단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집을 구매하신 후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네.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세금 보고는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참고로 동일소득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과세를 당하시지만 세금 보고하시면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한국에서는 미국에 이제 납부하신 세금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아,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미국에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포린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게 있습니다. 아, 네. 예. 오케이. 그러면 미국에 돈만 있으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가요? 뭐 질문이 저 돈은 있으시면 구매 가능하신데요. 네. 근데 구입 자금 전액이 현금이라 할지라도 은행을 거치셔서 이제 집을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 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은행 구자를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구자에 뭐 예금액이 있으시다면 그거 가지고 집 구매하시는 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이제 뭐 융자 프로그램 같은 신청 하셔가지고 예. 뭐 집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예. 그러면 또 한국에 계신 분이 예. 미국으로 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요? 2009년 2월 4일 이후로 예. 그 한국의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 제한이 좀 풀렸거든요. 예. 그래서 금액 제한 없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해졌고요. 예. 근데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은행이 이제 외국한 은행을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추후에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 외국한 은행에. 예. 만약에 신고 의무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매매가에 비례해서 이제 과태료를 무신다고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과태료가 같고요. 있군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고는 취득 예. 목적에 따라서 예.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거용으로 예.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목적이 있고요. 예.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 주거용 이외에 뭐 단순 보유라든가 뭐 네. 투자의 목적으로 이제 네. 구입하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뭐 신고 절차에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예. 아,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외 부동산 이제 예. 매매 이제 계약 체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제 그 구입 예정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이제 10% 정도, 예. 최대 20만 불 정도 외국한 은행에 이제 예비 신고를 거치시면 예. 그 금액만큼 일단 1차로 이제 송금이 가능하시고요. 예. 네, 추후에 이제 그 취득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신고가 되면 예. 이제 나머지 잔금은 송금 가능하십니다. 아, 하시고 송금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보고서를 외국한 은행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오케이.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또 처분하실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처분 신고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아, 네. 이제 예.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셀러 예. 입장에서 예. 집을 팔 때 예.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주용일 때와 투자용일 때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거주용 집을 팔았을 때 얼마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거주용 같은 경우에는 주 거주지로 사용한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RS에서 규정한 코드가 있습니다. 섹션 121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거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이제 싱글은 25만 불까지, 25만 불. 부부는 이제 50만 불까지 50만 불.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 조건이라는 것이 그 최근 지난 5년 중 예. 2년 이상 예. 이제 소유하신 집이어야 되고요. 예. 또한 2년 이상 주거지로 사용하신 집이어야 됩니다. 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소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만 소유하셔도 되고요. 예. 근데 사용은 이제 주거지로 사용은 두 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2년. 예. 예, 예. 오케이. 그러면 투자용일 때는 얼마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가요? 그러니까 투자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RS 그 섹션 코드 121 적용 대상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제 그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제 내셔야 되고요. 예. 근데 양도소득세 세율은 이제 세금 보고자의 이제 과세소득 텍서블 인컴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근데 그 양도소득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예. 그 구입과 처분이 1년 미만이냐, 예. 1년 이상에 따라서 이제 쇼텀이냐, 롱텀이냐, 이제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 이제 캐피탈 게인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쇼텀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보고자의 텍서블 인컴 세율이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롱텀 캐피탈 게인은 이제 지금 2020년 현재 0%, 15%, 20%의 세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용 집에 대한 이제 집을 이제 계속 이제 매년 세금 보여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분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임대용 집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예. 이미 사용하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소득세 25% 정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 오케이. 예, 예. 그러면 여기서 0%, 15%, 20%가 있는데요. 예, 예. 왜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예. 또 0%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요? 그 테이블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 이제 0%, 15%, 20%의 텍스 레이시 나와 있고요. 예. 이제 위에 칼럼 제일 먼저 보시면 이제 각각 이제 텍스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나와 있습니다. 싱글이냐, 네. 메어리드 파인 조인틀리냐, 예. 이제 세퍼레이션이냐, 헤드 하우스 올드냐 따라서 그 금액 기준, 그러니까 각각 퍼센트에 대해서 그 텍서블 인컴 예.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일 경우에 메어리드 파인 조인틀일 경우에 8만 불까지는 캐피탈 게인 텍스가 이제 0%가 되는 거죠. 아, 네.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25%의 세율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숫자로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비 25% 이제 소득세를 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전에 50만 불짜리 집을 이제 구입하셨고 예. 현재 이제 60만 불에 파신다고 이제 가정한다면, 예. 근데 이제 먼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집을 이제 구입하셨으면 집 구입 가격에 50만 불이라면 이제 아마 여기 미국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년 이제 카운티 정부에서 예. 재산세 명세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그 집값에 대한 이제 땅값이 얼마이고 그렇죠. 집 건물값에 대한 얼마가 이제 명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감가상각을 하려고 그러면 땅값하고 집값을 이제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땅값은 감가상각 적용 대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보고만 할 뿐이지 그거는 이제 금액을 나눠줘야 되고요. 예.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이제 그 감가상각을 이제 27.5년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50만 원짜리 집이 10만 불은 땅값이고 40만 불은 이제 건물값이라고 치면 예. 40만 불에서만 이제 감가상각을 27.5년 동안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매년 뭐 13,800불씩 이제 감가상각을 해오셨다 그러면 5년이면 아마 6만 9천 정도 되실 거예요. 아, 네. 총 사용하신 감가상각비가. 네. 그러시면 이제 지금 현재 파시려고 하시면 세법상으로 이제 집은 5년 전에 50만 불에 구입하셨지만 현재 세법상 집에 대한 이제 가격 그 기준은 50만 불에서 감가상각비 사용하신 6만 9천을 뺀 43만 1,000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60만 불에 파신다 그러면 13만 9천 정도의 토를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60만 불에서 43만 1,000불 뺀. 예. 그래서 이제 토를 개인이 16만 9천이죠. 예. 9천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감가상각비 6만 9천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해서 한 17,250불 정도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예.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10만 불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텍서블 인컴 과세소득에 따라서 이제 텍서블 카피탈 개인 텍스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회계사분과 같이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연장해서 주로 많이 하시는 1031 익스체인지로 할 수 있는지요? 예, 예. 그 이제 주택 이제 임대용 주택이라도 이제 1031 익스체인지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집을 파시고 나서 45일 이내에 다른 이제 임대용 주택을 계약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180일, 6개월 이내에 이제 클로징 하시면 예. 양도소득세 연기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텐더링 익스체인지는 예. 같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크 카인드 익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동종 교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 같은 리얼 프로퍼티는 리얼 프로퍼티끼리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트 같은 이제 개인 퍼스널 프로퍼티는 퍼스널 프로퍼티끼리 이제 교환하셔야 됩니다. 예. 오케이. 예, 예. 주택을 파는 날부터 45일이고 180일인 거죠? 그렇죠. 그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집에 대한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비즈니스 살 때 비즈니스 매매가가 1 밀리언일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SBA 융자 때 셀러분의 텍스 리턴을 어떻게 봐야지 1 밀리언을 살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비즈니스 이제 감정가는 예. 이제 주로 이제 회계사에서 얘기하는 게 사업상의 이제 순이익, 이제 넷 오퍼레이팅 인컴을 토대로 해서 이제 2년 내에 투자한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순이익을 사용하실 때는 지난 과거 이제 뭐 5년, 3년치라든가 5년치 평균 이제 순이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SBA 융자 신청 시 예. 이제 사업체 매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체의 비사업체의 연총 매상에서 모든 경비와 지출을 제한 이제 순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넷인컴이 나오게 그렇죠. 되면 거기서 이제 소급 항목 이제 적용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자 경비라든가 이자 경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이걸 합산한 네. 금액이 이제 순이익 현금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채무나 아니면 융자 상환 금액으로 나누어준 비율이 예. 최소 1.25 정도 나와야 이제 융자 신청, 이제 융자 서류 신청, 융자 심사 서류 신청을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간단히 예. 숫자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연총 매상이 200만 불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200만 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경비와 지출이 180만 불이다. 예. 그러면 이제 순이익은 이제 120만 불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20만 불에 이제 그 이제 소급 적용 항목. 예. 그래서 이자 경비가 뭐 6만 불이고 예. 감가상각비가 3만 불이다 그러면 이제 예. 9만 불 더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총 29만 불이 이제 순이익 현금 수익이 되게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예상되는 채무나 융자 상환금이 23만 불 할 경우에 예. 그걸 나눠주게 되면 한 이 비율이 한 1.26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순이익 현금 수익이 이제 융자 상환 금액보다 1.26배 더 높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예. 그럼 아까 1.25보다 높으니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좋은 거죠. 예. 오케이. 그리고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융자 전문인이나 은행의 론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융자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상인 부동산 찾아주시면 융자 전문인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팔 때는 또 파는 금액의 몇 프로까지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임대용 이제 투자용 주택 파는 걸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니스를 파시게 되면 예, 시세 차익에 따른 이제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예,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은 이제 세금 보고자의 텍스블 인컴에 따라서 이제 과세소득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게 되고요. 예. 똑같이 이것도 구입과 처분이 이제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에 따라서 이제 쇼텀이냐, 롱텀이냐 정해지게 되고요. 예, 이제 세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쇼텀은 이제 과세소득, 그러니까 세금 보고자의 과세소득에 따라서 이제 같은 세율로 정해지게 되고요. 예, 롱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0%, 15%, 20%가 적용이 됩니다. 같은 거네요. 같은 거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비즈니스 퍼스널 프로퍼티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죠. 장비라든가 그렇죠. 가구라든가 예, 이것도 이미 이제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예, 이미 사용하신 감가상각비도 이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오케이. 그럼 비즈니스도 세금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비즈니스도 이제 그 텐더룸 익스체인지 가능하십니다. 아, 오케이. 이것도 45일 180 적용받는 건가요? 예, 동일한 조건입니다. 네, 오케이.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사고 팔을 때 세금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건물을 살 때 어떤 서류를 검토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커머셜 빌딩 같은 건물을 투자하실 생각이시라면 이제 예. 검토하실 서류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임대료 명세서 렌트롤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임대료 명세서 같은 서류에는 이제 뭐 임차인 목록이라든가 그렇죠. 임대료라든가 그렇죠. 임대 기간 등 같은 이제 뭐 그렇죠. 부동산 및 이제 세입자 임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투자의 기준, 이제 투자 수익률 계산해서 이제 투자 결정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렌트롤에 관해서 저 설상인 부동산과 같이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 때는 얼마까지 세금을 내야 할까요? 건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물도 이제 그 투자용 이제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 파셨을 경우에 예,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셔야 되고요. 예, 똑같습니다. 이것도 구입과 처분이 1년 그렇네요. 미만이냐 네. 따라 이제 똑같아지고요. 세율도 이제 그 쇼텀은 이제 세금 보고자의 이제 과세소득에 따라 같이 결정되고요. 예, 롱텀 캐피탈 게인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0%, 15%, 20%가 적용됩니다. 네, 같네요. 같고요. 그다음에 네. 건물도 이제 감가상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건물은 이제 39년 동안 이제 감가상각이 가능하세요. 39년이요? 예, 39년. 네, 그래서 39년 감가상각하시면 이미 사용하셨다 그러면 예, 그 감가상각비도 이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25%요. 네, 예, 예. 오케이. 그러면 건물도 세금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예, 건물도 이제 리얼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예. 텐더룸 익스체인지 가능하시고요. 예. 그럼 이것도 45일 180일 적용받는 거죠? 예, 적용받습니다. 예. 네, 오케이. 네, 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법에 관한 내용을 너무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설상인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회계사님과 같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